안녕하세요. 채트메이트입니다. 녹화를 정말 오랜만에 좀 하는 것 같은데, 코인에 대한 추천, 요청은 좀 없었고, 비트도 그 전에 분석했었던 걸로 봤었을 때, 얘기했던 거, 그냥 그대로 그 관점을 유지를 좀 하는 상황이었어서, 따로 이제 비트 분석은 안 올렸고요.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,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좀 했는데, 결과는 결국에 우선은 떨어졌습니다. 이게 예전에는 핫한 어떤 창업 아이템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서류 면접까지는 다 통과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비 창업 쪽으로 안 하고 초기 창업으로 좀 그 아이템 자체가 조금 그냥 일반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좀 뽑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동안은 좀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제 결과가 좀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이제 신경 쓸 건 없다. 뭐 발표할 것까지도 사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죠. 어쨌든 오랜만에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분석 자체가 조금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연습도 좀 해야죠. 우선 오늘은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랑 빗썸에 있는 코인들 중에 그래도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것만 이제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번에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세 개의 추세선, 보통 이 세 번째 거 추세선을 뚫었을 때 좀 상승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.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구역은 저항이 정확하게 일정한 곳? 일정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저항 구역이 좀 정확한 구역에서 계속 이제 저항이 좀 나오는 그 과거에 지지를 좀 받았던 이 부분에서 그냥 횡보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추세선 마지막에 생긴 추세선을 뚫으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.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 더 많이 이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보통 이런 추세선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기 자체가 페이크성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이게 보통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구역까지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저항 나왔던 이 구역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지지받으면 사실 거기서는 이제 지지받고 더 간다라는 의미를 좀 더 크게 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살짝 그냥 올라갔다라고 좀 보잖아요. 단순히 이제 이거는 조금 페이크라고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. 계속 이런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자리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이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62평에서 좀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까? 라는 거는 조금 그렇게 좀 올라갈 것 같은 확률은 좀 낮은 것 같아요. 차라리 이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그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이 정도? 만약에 아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으면 지지받고 이런 추세선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란 좀 상상도 좀 해보면서 다른 코인으로 좀 넘어갈게요.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밑에서 오는 추세선이랑 결국에 겹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5월달 이렇게 밑으로 뚫고 내려올 수도 있긴 하죠. 이런 자리도 사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빗썸 거래소 차트로 저는 조금 볼 거고 어떤 코인을 고를 때 펌핑되는 코인을 이제 매수를 받고 싶은데 조금 안전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노란색 선이 11선입니다. 11 2평을 딛고 올라갈 때가 사실 강한 상승 추세고 하락 추세도 사실 11 2평에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. 코인마다 조금 다르긴, 종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, 잡주냐, 아니면 메이저냐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런 메이저들도 보통 올라갈 때는 이제 자리를 안 준다라고 하죠. 매수 자리를 안 준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11 2평을 그냥 지지받고 가기 때문이에요. 이게 이제 11 2평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과거를 좀 보면서 이제 백테스팅을 하는 거죠. 머릿속에서. 이런 코인을 좀 봤었을 때 11 2평 위에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을 때 11 2평에서는 매수를 받고 그런 11 2평이 종가로 깨지는 날 그냥 매도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도를 그 11 2평 깨지는 날 그냥 종가로 시장가가 아니라 그 다음날 상승을 할 때 이제 조금 할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간다.
이렇게 한번 음봉이 꽂히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 11이평 위에서 매수를 받고 다시 이제 손절하거나 익절하는 부분은 다시 11이평이 깨지면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크게 뭔가 손해를 보지는 않으면서 먹을 수 있는 좀 안전한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게 이 11이평인 것 같아요. 이 11이평은 사실 잘 안 오는 경향이 좀 커가지고 이제 내려갈 때 좀 볼까요? 이제 11이평이 뚫렸을 때 11이평 저항을 맞고 계속 밑으로 처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11이평을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11이평을 뚫고 올라갔었을 때 그러면 이제 11이평에서 매수를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11이평에서 깨지면 손절한다라고 하면 이날 이제 익절을 하겠죠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프로 안 되는데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죠. 우선은 어떤 고점을 좀 찍고 내려왔다라고 좀 봤었을 때 이런 21이평까지 좀 깨지면서 좀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펌핑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의 선택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런 거 잘 캐치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11이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% 9% 이런 정도만 먹어도 조금 되겠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자리는 숏 배팅을 좀 할 수 있는 자리고 현물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현물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이 좀 평소의 흐름과는 다르다라고 했을 때 하락이 나왔어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좀 선택 같은 거는 뭐 다른 좀 기준이 좀 있어야겠죠.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손절을 그냥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이거 손절하는 거고 5% 정도 손절하는 거고 다음날 상승할 때 좀 하면은 한 2, 3% 정도 손절인데 이런 거에서만 안 사면 돼요. 장대 양봉으로 뭔가 좀 크게 올라왔었을 때 좀 내려와서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저는 좀 포기를 합니다.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내려오면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매수를 받고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. 사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기술적 분석, 뭐 피보나치를 쓴다거나 지지저항 추세선을 쓴다거나 그런 걸 좀 잘 안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1차적으로 그런 걸 분석하면 모든 코인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냥 눈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. 11이평 자체를 밑으로 있으면은 아직은 그냥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캔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11이평 밑에 있으면 굳이 매수를 하지 않고 뭐 여기서 이제 박질해서 좀 매수를 받으면은 기분은 좋죠. 기분은 좋은데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. 사실 이런 거 지지저항 추세선으로 했었을 때 이런 자리는 보다 여기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뚫고 올라갔었을 때 이런 매수 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매수를 받고 그런 11이평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지켜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다. 그래서 이 아톰 코인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다음부터는 좀 간단하게 좀 보면서 이거는 이제 매수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좀 해야 되는 코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이평 위에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런 거 보면 이럴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. 이제 깨졌으니까 사실 이거는 아직 볼 필요 없다. 이것도 11이평 밑으로 내려가고 볼 필요 없고요. 이것도 세타도 거의 준메이저급 이상의 코인들의 모양은 좀 비슷할 겁니다. 이건 클레이네요. 클레이는 사실상 이 추세로 봤었을 때는 지금이 매수 자리기는 하네요. 저도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 매수 받아도 되는 조건 중에 하나 이런 추세선 같은 거나 다른 거 분석을 했었을 때 지금 이 자리도 좀 오잖아요.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? 플레이트는? 그래서 이런 자리 딱 1270원? 이런 자리 오면 사실 매수를 받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 그런 구역이죠. 이런 자리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. 손절도 되게 짧을 것 같고 플레이튼 차트는 결국에 상당히 아직은 안 좋고 하락 추세선은 우선 한 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이런 자리가 깨지면 이제 저항 맞고 좀 떨어질 수도 있죠. 엑시 인피니트? 이거는 올라간 거 다 내뱉었네요. 이런 건 이제 다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구역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여기가 깨지면은 조금 더 하락이 예상이 되는 뱅커 그리고 이제 앨리스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굳이 지금 매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. 다 11이평 밑에 있습니다. 페이크, 컴파운드, 파르테시, 이제 크로미아도 최근에 이제 방송 녹화를 좀 해서 업로드를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여기 구역이 매도 자리가 된다. 그러면
여기서 저항이 나왔었을 때였나요? 이 최대한 상단 여기까지도 이제 좀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결국엔 이 첫날 저항이 좀 세게 나왔고 결국에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한번 받고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. 여기 보면 피보나치를 썼을 때 값까지는 좀 왔던 것 같네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까지 추세선 리테를 좀 받았고 반등이 나오고 그 11이평에 이제 저항을 맞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이 온 상태입니다. 지금 이 자리는 매수 자리긴 해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갔었을 때 매수를 좀 받고 손절이 이제 여기 깨지면 이제 손절하면 되는 부분으로 잡을 수가 있죠. 크로미아는 좀 예상했던 대로 좀 잘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. 이런 추세선이나 그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받을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런 거. 여기 바닥 꼬리 끝이 이제 바닥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. 이 11이평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기가 바닥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. 그런 거를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이제 발목에서 잡는다라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왔었을 때 지지받는 거 보고 이 11이평에서 하고 다시 이제 이게 깨지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. 여기가 바닥일까 아닐까를 한 번의 테스트, 그리고 두 번째 왔었을 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본절티 같은 걸 할 수 있었고 손절 뭐 1, 2% 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다시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뚫고 올라갔었을 때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깨지는 라인에서 그냥 팔았다라고 쳐도 나는 이제 그 올라가는 것까지 안 보고 그냥 종가로만 보고 팔았다라고 해도 한 27%.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11이평과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나는 매도를 해야겠다. 이게 다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하면은 뭐 60%까지도 좀 익절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네요. 실리즈도 좀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아요. 지금 모양 보시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호재가 좀 있었으니까 더 가파르게 좀 올랐던 부분인 거고 아이콘도 그렇고 IOST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. 이제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네요. 이런 게 사실 차트가 좀 좋긴 하죠.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인마다 그 11이평을 다 똑같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 코인에 대한 백테스팅을 좀 해보는 거예요. 이 11이평을 잘 지켜주면서 가네를.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은데 여기도 좀 괜찮고 봤었을 때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가능은 한 상태입니다. 그 전략으로 했었을 때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았어도 다음날 크게 반등이 바로 왔기 때문에 본절티는 무조건 할 수 있었을 거고 조금 여기서부터는 꼬리도 되게 많이 남기고 그 부분은 좀 있네요. 그래서 종가까지는 딱 지켜보는 게 사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. 지금 이런 것들도 보면은 깨졌다가 바로 올리고 최근 거에서는 좀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좀 있네요. 마치 이럴 때도 조금 잘 안 맞았었는데 이렇게 약상승 살짝살짝 이렇게 찌질찌질할 때는 잘 맞고 급격하게 좀 상승할 때는 잘 안 맞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익절은 나오는데 그 익절과 그 익절의 폭이 좀 작고 그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고 루프린, 뭐 메이커, 센트럴랜드, 뉴메렐인가 그 코인이죠. 뭐 온톨로지. 결국에 지금 다 올라갔던 거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인들이. 전 이번에 알트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. 어떤 진짜 상승으로 가는 그 그림으로 좀 생각하지는 않았고 정말 생각보다 그냥 알트들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만 조금 보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상승 같은 그림이죠. 여기랑 이런 거.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다 11이평 정말 지키면서 가는 그런 거예요. 이렇게 막 11이평 이렇게 거꾸라지는 그런 거 봤었을 때 이런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상승장은 아니다라고 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. 정말 많이 올랐어요. 알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고 못해도 50%에서 100%더 많이 오른 것들은 막 200%까지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모양이 다 똑같죠. 웨이브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7배, 여기서 되게 7배를 올랐기 때문에 얘만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상승장처럼 올랐죠. 거의 비슷합니다. 지금 시총이 높은 거 위주로 좀 나오고 있고 이 어셈블 프로토콜 맞네. 어셈블부터는 조금 이제 잡주죠. 잡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아까 거보다는 많이 안 올라가서 얘는 좀 횡보를 했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해 보이기는 합니다. 뭐 알파체인, 이제 벨라. BTC 계열이 있는 코인과 없는 코인의 차이가 좀 모양이 좀 현저하게 그룹이 나뉘는 것 같아요. 그래프, BTC죠. 뭐였더라? 쿠사마도 BTC 계열이고, 이 BTC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렌, 다 BTC입니다. 랠리도 BTC고, 위믹스. 이 위믹스는 이번에 상승할 때도 되게 안 오르더라고요. 근데 이제 11위평에서 못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봇이죠. 봇이 의도적으로 다 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4,747원까지 다시 오는 걸 봐야만 매수 자리가 좀 되는 것 같고 그 비트가 좀 하락하는 그 그림이 전 온다라고 하면은 3,139원 이 자리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때서는 아마 세력들이 좀 올려보려고 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비너스, 아이온 이것도 유이죠. 오늘 유이 먹은 애들이 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 안 좋을 때 항상 좀 많이 올리죠. 이런 것도 보면 다 11위평 위로 그냥 가는 거죠. 이제 APM 이런 거. 이런 게 추세 살아있는 AI 워크 이런 거 이제 여기서는 못 하죠. 이제 미리 사실 탔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암호 같은 건 사실 타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. 이것도 호재를 터치면서 올렸기 때문에 암호 같은 경우에는 아픽스 같은 경우도 되게 잡주인데 우선은 뭐 분석을 좀 예전에 했었던 건데 이런 추세선이 좀 있고 여기를 이제 뚫을 때 좀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. 그 시기가 좀 그래도 가까워졌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서 이게 이제 밑으로 한번 흘렸다 가면은 정말 여기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 거고 뭐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커브를 칠까 아니면 이런 거를 유의를 한번 터트리고 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애매하게 매수 자리인 것 같기는 좀 해요. 최근에 좀 봤었을 때 이런 것도 잘 깨지는 경향은 좀 있었고, 그래도 아직은 10일 2평 위에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단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깨지고 마감을 하면은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손절을 치면 되겠죠. 이런 거 그래도 좀 지켜볼 만은 한 것 같아요. 지금 근데 보니까 알트들이 다 좀 빠지고 있는 추세라 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다.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이미 먹었죠. 이런 건 장난을 쳐서 올리기 때문에 이거 바이오 패스 그거 같은데 이거는 좀 괜찮네요. 이거 이제 11 2평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받으면 됐죠. 어제랑 오늘 사실 매수를 그냥 받으면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깨지면 팔면 되고 이것도 유인가요? 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서 유이면은 그래도 아마 유이 보통 상패되면 한 30% 이상 빠지지 않나요?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30% 이상 빠지거나 급범핑 하고 가던가 그런 식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만 정말 소액으로 좀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. 뭐 유이면은 근데 그 유이여도 살아남을 유이인지 그걸 가늠할 수 없는 유이인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윌튼 체인 이런 거는 바이낸스에 있기 때문에 상패를 시킬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상패를 하더라도 바이낸스로 그냥 옮기면 돼서 괜찮은 거죠. 뭐 APM도 APM이란 회사가 일반 그냥 다른 데보다 돈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상패를 하게 냅둘까? 이런 생각을 좀 했었을 땐 그거는 그래도 조금 안전해 보인다. 근데 바이오 패스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뭐 유의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반신반의를 해봐야죠. 그 금액을 이제 줄여야겠죠. 탄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도 차트적으로 볼 땐 좋다. 그리고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11위평을 아직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176원 그리고 이제 146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좀 해놨네요. 이런 자리 오면 사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죠. 블로서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11위평 밑에 있어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. 이런 바닥 꼬리 끝을 잡았던 게 아니라면은
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좀 매수를 받아도 되죠. 그래도 이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거가 좀 이제 60일 이평도 조금 이렇게 밑으로 갈 수가 있나? 물론 갈 수는 있죠. 이 밑으로 깨지면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반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. 코르텍스 같은 경우에도 10일 이평은 우선 좀 깨졌네요. 이것도 11 이평. 콜라 토큰, 사이클럽은 우선은 망했고, 센트럴리티는 그냥 그 구역에 좀 있네요. 11이평 부분에 위에 있긴 하네요. 위에 있기는 하고. 근데 좀 이런 장대 양봉이 있었던 거는 전 조금 다시 한번 펌핑을 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돈을 써서 올렸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장난치기,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친 거잖아요. 그런 거 장난을 한번 칠 수는 있다. 바드 같은 경우에도 11이평 밑에 있고, 얘는 디비전도 차트는 망했네요. EVG도 11이평 밑에 있고, 정말 그 펌핑을 안 했죠. 이것도 아래. 전체적으로 이 11이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, 오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자리가 어제 왔네요. 어제 오늘 다 매수 자리였고, 이거 깨지면 그냥 빨리 손절을 하면 되는 자리라서, 이런 게 사실 더 좋습니다. 이거 이렇게 내렸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그거보다는 오히려 잡주들은 다른 놈이 더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이런 것도 보면 끝난 거 아니야? 하고 생각했던 게 여기까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공원이는 다시 한번 랠리를 할까? 다시 한번 랠리. 사실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받았다면 더 좋았겠죠. 계속 이제 지켜볼 수 있는. 힙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11이평 밑에 있는데 뭔가 계속 긁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이것도 좀 긁고는 있는 것 같아서 차트가 그냥 보수로 돌려놓고 쳐다 안 보는 것 같은 IPX. 밀리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, 이런 자리에서 탔으면 계속 11이평 잡주들이 좀 이런 걸 좀 잘하죠. 이런 식으로. 맵 프로토콜은 11이평 위에 있네요. 오히려 이런 게 차라리 잡주 중에 뭔가 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. 확률상으로 이런 게 더 올라갈 확률이 커요. 손절의 기준도 좀 명확하고 MXC 같은 경우에도 11이평 위에 있고 보면 몇 개들이 좀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다가도 이렇게 좀 깨질 수 있어요. 당연하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것도 공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. 이제 20일 이평이 이 빨간색 선인데 한번 하락을 했을 때 20일 이평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애들은 저는 다음번 상승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깨질 확률이 되게 다시 한번 또 22평을 치는 그게 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떻게 설명드려야 되나? 이런 거 봤었을 때 21, 2평 안 닿잖아요. 근데 21, 2평을 한번 떨어지는 그 날이 와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밑으로 깨져서 더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좀 큽니다. 그래서 20일 2평을 좀 닿으면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. 이런 것도 보면 20일 2평을 받고 더 올라가긴 했지만 뭐 한 번 반등하고 여거까지도 이제 한 번 더 올라갔죠. 이런 건 좀 예외라고 친다라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되게 그 구역에서 계속 좀 노는 이런 거를 좀 백테스팅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아실 거예요. 믹스마블 이것도 좀 아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가 저는 그냥 상승장이다라고 좀 절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런 느낌? 하락하다가 그냥 한번 반등 나온 느낌으로밖에 안 보여서 다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. 특정 코인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. 뭐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두세 배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상승장이죠. 이런 거. 이건 충분히 다 내뱉을 수 있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페이코인은 아예 나락을 갔네요. 60일 이평 이런 거 매매로는 안 하는 게 좀 좋은.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. 아까 그나마 좀 좋았던 것들은 빗썸에서 장난질을 치면서 올리는 그런 코인들. 밀튼 체인은 유의죠. 이런 거 유의지만 장난칠 수 있죠. 그리고 유의를 상폐시킬 수도 없는 코인이죠. 상폐를 시켜도 바이낸스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되게 좋습니다. 저는 여기서 샀다가 어쨌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끝냈는데 다시 안 산 걸 좀 후회는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샀으면 사실 되는데 바이낸스 차트를 한번 바이낸스는 이 11이평 깨져서 하락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대로 그냥 지켜주면서 장난치려고 좀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. 바이낸스 거를 보니까 또 매수를 못 받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
처음부터 차라리 여기 580원대인가 여기서 산 거를 들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. 이거 되게 시간이 좀 동영상 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때,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를 다 쉬어야 할 때인 거죠. 다음 이 11이평을 좀 뚫고 올라갈 때.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11이평 이렇게 장대로 좀 올라왔잖아요. 이런 거 사실 포기하셔도 됩니다. 이런 거 매수 안 받으셔도 돼요. 이거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 보면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상승도 없을 수도 있고, 그냥 계속 이렇게 처지는 거에서 굳이 이런 거 다 매수 받지 않는 게 좋다. 이런 거 보더라도 계속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거, 계속 못 넘죠? 이런 거 자체를 계속 하락장이라는 거죠.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받을 수 있죠. 큰 하락이 좀 오고, 이런 거. 보통 이런 거 근데 쌍바닥 좀 오는 경우가 마지막에 좀 쌍바닥으로 좀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었을 때 만약 다시 한번 깨지면은 그럼 나는 이제 바닥 매수 받는 자리를 이런 자리로 좀 잡으면 되겠다. 거기서 이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. 꼬리에서 매수 받는 게 아니라 바닥인 걸 좀 확인이 됐었을 때 이제 여기서 11이평 밑에 있어도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. 그런 걸 이제 좀 여러 가지 쓰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데 되게 좀 길게 했더니 목이 좀 아픈 것 같네요. 뭐 다른 거 어떤 특정 코인 분석 요청이 있으시면 좀 다시 댓글 달아주시면 좀 할 것 같고 또 재미난 게 있으면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